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취임 첫 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両政府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進めていきたい。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반한 이미지를 의식한 듯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보였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당분간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각엔 강경 보수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엔 독도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기하라 전 방위상을 기용했습니다. 竹島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到底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모태기 신임 외무상도 위안부 협상 논란을 두고 한국은 항상 꼴대를 움직인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에서도 강한 경제, 강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国家、国民のため結果を出していく。強い日本を作るため絶対に諦めない. 이른바 안보 3문서의 조기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리려던 걸 더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차세대 추진력 잠수함 보유,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 정보기관 강화 등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조차 보수층을 되찾기 위해 자민당이 더 오른쪽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개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는데 국방 부문에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 안보 자강이 필요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 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곧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구조 등은 최소한의 자위력으로 방어하는 걸 제외하곤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막 능력에 제약이 없어 장거리 원해 작전도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락할 경우 한국과 타이완도 도미노처럼 가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협의체 쿼드를 결성한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高市早苗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의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총리 선출권을 가진 중의원 1차 투표에서 237표, 과반을 확보해 결선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가 된 지 17일 만입니다. 26년간 연립 정권을 꾸렸던 공명당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했지만 선거 하루 전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연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총리 지명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시작한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강성 보수 성향인 만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어젯밤 첫 회견에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安定的に発展させたい。こんな風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ですから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반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듯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당장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걸로 예상되지만 최근까지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갈등을 이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1994년 10월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초선이던 다카이치 의원이 무라야마 당시 총리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その日本に過ちがあったと、過去に過ちがあったと総理がおっしゃいます。その責任はもちろん過ちがあったとすれば誰にあるのか、個人名を挙げてお答えいただきたい。当時のやっぱりその軍国主義と言われた日本の国家におけるですね、当時の指導者は全てやっぱりそういう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 무라야마 총리의 우문현답에도 다카이치 의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50年前の当時の指導者がしたことを過ちと断定して、謝られる権利が、現在50年後にこの国を預かっておられる村山総理に終わりだと。私はやっぱりね、この今その日本の国の総理大臣として被害を与えた方々に対してはね、大変申し訳なかったと。ね、そのやっぱり反省の気持ちはね、表すのは当然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ね。 무라야마 총리가 흔들릴 기색이 없자 식민지배가 침략이라는 근거를 대라며 생떼를 부립니다. 何をもって侵略行為というのか、何が過ちなのか、この辺が明確に見えないとですね、勝手に代表して謝ってもらっちゃ困ると。 당시는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기 약 10달 전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후에도 무라야마 저격수로 정치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30년이 지난 최근까지 야스쿠니에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보수 성향의 유신회와 새롭게 연정을 맺은 다카이치 총재는 내일 의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